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HN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에 한 번 더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오늘 브리핑이 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제 굳이 뭐 제가 브리핑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자, 또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면은 좀 한 번씩 브리핑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이전에 제가 한 이때 이치전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기였었죠. 당시에. 어, 7월 27일 때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었냐.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굉장히 좀 컸었고 지금 상태는 수급적인 문제이지 뭐 다른 부분들은 아니니까 기업성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좀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주로 들었었어요. 재무적인 부분에 이상이 없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보다 외국인의 수급이 더 많다라는 것들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먼저 수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중이기 때문에 장중 지금 1시 30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를 살짝 하는 듯 하다가 기간이랑 같이 동반해가지고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PER이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 51배 수준들, 51배 수준. 좀 이게 이치전지 전자 소재, 전자 재료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치전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뭐 이 정도 수준은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될 수도 있겠죠. 높은 이제 가치주, 뭐 우량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고평가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51배 수준들이라고 하면은 뭐 추가 상승 여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상태는 아니니까. 자, 뭐 그런 의견을 좀 드렸으면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한 27일 당시쯤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계속하고 외인이 계속 매수를 했었어요. 오히려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물론 이제 수급이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어요. 이번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매수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고, 매도를 한다라고 해도, 매수로 전환이 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확신을 하면서 보면 안 되죠. 주식이라는 거는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것들은 공매도가 만약에 주가 하락에 계속 베팅을 하는 매도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 상승 요인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수를 계속 한다라는 거는 주가 상승을 오히려 주가 하락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 공매도랑 같이 보면 되는 거죠. 공매도랑. 공매도도 사실 이 기간 동안 27일 기간 동안 공매도도 크게 뭐 없었어요. 지금은 살살 증가되고 있는 측면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공매도까지 없다. 그러면 이제 조금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측면들을 수급적인 부분들에 빗대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당시에. 그러고 난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8월 1일 그리고 전일 이렇게 순매수 흐름들 막 타이밍 기가 막히게 뭐 매수를 좀 하셨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매수를 좀 많이 하셨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지금 왜 올라오고 있을까? 자, 이 기사들을 살짝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형님들이 주춤한 사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죠. 에코프로가 주춤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에코프로는 좀 과열이긴 해요. 솔직히 좀 너무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에코프로를 제 방송에서도 경제방송 출연하면서도 12만 원대 추천을 드리고 이게 130만 원까지 가긴 했지만 너무 올랐어요. 40만 원, 50만 원. 제가 사실 목표로 했던 것들은 한 40만 원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 추후에 좀 성장성들이 좀 높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좀 상향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때쯤부터는 살살 고평가다 말씀드리고 증권사에서도 앞다퉈가지고 고평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종을 살짝 받는 것 같아 했지만 자, 제가 이전에 한 12만 원대 이때쯤에 제가 이제 공략주로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 40만 원대, 60만 원대 이때쯤에 제가 너무 높다 코스닥하고 좀 말도 안 되게 너무 올라갔다.
증권사들도 이때쯤에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고평가다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세를 쭉 보여주고 130만 원, 150만 원까지 올라갔죠. 증권사들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데 그래도 관점은 바뀌진 않았어요. 고평가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때 주가가 좀 출렁거렸던 이유들을 보면 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개인 투자들이 끝까지 끌어올리면 뭐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영향을 받는 거니까. 자, 근데 당시에 영향을 좀 많이 크게 출렁거렸던 이유들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공매도 이거는 에코프로 HN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형님들이 주춤한 사이 이 요인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는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공매도가 이때부터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늘어났었는데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개인 투자들이 끝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자, 그럼 공매도도 내가 이때 먼저 매도를 했잖아요. 매도를 해가지고 상환을 하려면 매수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도 상환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해버리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매수세.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받겠지만 외국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지만 공매도는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수급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왔죠. 근데 이때 공매도가 많이 정리가 됐어요. 많이 정리가 되면서 수급이 좀 안정화가 돼버렸죠, 오히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도. 자, 이때 매수를 했던 것들. 이 당시에 이제 매수를 했던 것들은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한 그런 매수세. 그리고 공매도가 많이 줄어들었었죠. 당시에는 좀 많이 증가되고 있었는데 다시 슬금슬금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좀 조심스럽긴 하죠. 공매도가 떨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주가가 공매도가에 정리가 되고 뭐 변동성이 출렁거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신용장고로 이제 매수했던 분들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반대매매 당할까봐 강제 청산될까봐 미리 매도를 막 때려버리는 거죠.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었었죠. 수급적인 부분들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이 주춤한 사이 얘는 그래도 고평가 영역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얘는 줍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죠. 자, 외주였는지는 좀 이따가 바로 나오네요. 실적 발표와 함께 전액 첨가제, 양극재, 용기, 도가니, 첨가물인 도펀트 생산 등의 신사업에 도전할 예정이다. 근데 신사업에 도전할 예정이다. 높은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지금 매출에 반영될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니에요. 지금 매출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이죠. 자, 여기에서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랑 같이 수직 계약을 하면서 이 기업도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HN은 같이 안 올라가고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극단적 과정을 취하더라도 리튬 사업 부분의 가치가 4조, 적정 가치가 16조, 3년 후 장기 투자를 가정해도 현재 가격에서는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들인 거죠. 자, 에코프로에 대한 뭐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에코프로 H에는 전지제로 신사업 진출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극재, 도가니, 도펀트 양산을 추진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도가니는 이치한지 소재 제조 공정 중에 양극재가 담기는 용기다. 자, 뭐 기존의 제품 대비 사용 수명을 50%에서 100% 늘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펀트가 양극재에 들어가는 첨가물로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게 내줘야 되면서 외국산 대비해서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양극 소재 외 아이템으로 리튬이온 등을 활용해 가지고 전해일 첨가제도 생산할 계획이다. 리튬 산업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자, 이거죠,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도펀트하고 리튬 전해액 첨가제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사업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에코프로 계열사다 보니까 그만큼 기대감들이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 기업의 뭐 적정 가치, 성장 밸류에이션이 좀 얼마나 반영되는가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신이 아니고서야 에코프로도 150만 원까지 갈 줄 어느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40만 원 높아봐야 60만 원. 그 정도 수준밖에 예측을 못 했었거든요. 그 정도 올라갈지는 몰랐죠. 자, 그렇지만, 자, 400억 원 영업이익이 나왔고, 당기순이익이 320억 원이 나왔습니다. 자, 분기별로 봤을 때 우리가 계산을 대충 해보면 되죠. 자, 1분기 120억 원, 그리고 112억 원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232억 원 나왔습니다. 근데 100억 원, 100억 원 한다라고 하면 한 200억 정도 추가를 해서 432억 원 영업이익. 자, 작년보다 조금 100억 원씩만 나온다라고 해도, 작년보다 성장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사실 뭐 성장주 밸류에이션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는 있어요. 자,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 97억 원, 84억 원. 그리고 대략적으로 뭐 80억 원 두 번, 160억 원. 자, 했을 때 340억 원. 자, 324억 원에서 보수적으로 자, 341억 원. 작년보다 성장하는. 근데 성장성이 높아요. 한 300억 원 정도가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가 더 성장을 했고, 자, 2021년도보다 당기순이익이 2022년도가 한 200억 원 정도 더 성장을 했고, 높은 성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어질 것이냐. 좀 이때 4분기 피크를 찍고, 1분기, 2분기 비수기라고 보고, 3분기, 4분기 성수기였고, 1분기, 2분기 비수기였다 치고 3분기, 4분기 성수기라고 한다면 2024년도는 작년보다는 성장성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2,500원 정도 2,500원 될 수 있으려나 한 750원에서 2,000원 이 갭 차이가 좀 큰데 한 3분기, 4분기 좀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이 상태가 좀 가장 애매하단 말이죠. 계산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상태. 10만원 수준에서 한 3,500원. 계산했을 때 28배 수준들. 지금 51배 수준인데, 28배 수준. 3분기,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을 경우, 10만원 부근에서 뭐 좀 덜 나왔을 때, 조금 성장을 한다. 한 2,500원 잡아봅시다. 40배 수준. 40배 수준. 자, 그리고 이게 향후 컨센서스 전자재료 사업에 진출해가지고 컨센서스가 계속 꾸준하게 막 500억 원, 뭐 1000억 원, 뭐 2000억 원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성장세가 더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향후에 이 기업이 외형 성장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느냐, 그런 게 중요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좀 넌센스다. 아니면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재료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니까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겠죠. 성장 밸류에이션. 자,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성장을 할 것인지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무적인 부분들 전망치 그런 것들 좀 봤을 때 목표 주가를 성장하는 것들은 산정을 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저는 에코프로 HN 아마 브리핑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 뭐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것들은 아니지만 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주가가 한 13만 원, 16만 원까지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한 16만 원, 16만 원까지 갔을 때 3,500원, 한 4배 정도, 16,000원, 16만 원, 3,500원, 45배 정도, 16만 원, 여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긴 하네요. 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자,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